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는 이거는 이 대항력은 경매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세를 살든지 또는 세를 주든지 하는 거에 기본인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 대항력이라는 거는 첫째 주민등록 전입을 하셔야 돼요. 전입하지 않은 대항력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내 권리를 우리나라는 잠자는 권리는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해요. 따라서 내가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글로 안 해놓으면 어떠한 보호도 받으실 수 없어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돼요. 물론 공짜로 산다면 뭐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손해날 것도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가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내고 한다면 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채권이에요.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에요. 그 사람 보고 주인 보고 내가 돈 빌려주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 계약 기간이 지나서 계약서를 다시 안 썼을 경우에도 저게 유효하나요? 그렇죠. 계약서를 다시 안 써도 묵시적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자동 2년 그냥 가요. 그 자동 2년 가는 거는 참고로 하나 팁을 드리면 세입자로 사시는 분은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반대로 임대인으로 사시는 분은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대로 그 조건으로 살으라고 그래도 너 2년 동안 더 살아.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묵시적 계약의 기준은 중간에 잠깐 다른 걸 하면 이 묵시적 계약은 아무 소리가 그러니까 30일 이내, 한 달 이내에 어떤 재계약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종전계약과 계약과 똑같은 상황이 2년 동안 전세계약이라고 그러면 반복돼요. 그런데 이게 임차인이 있고 30일 내에 통보를 해내야 되는데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이 있어요. 임차인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묵시적 계약으로 해서 가다가 내가 이사 갈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저 이사 갈래요? 그러면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임대인은 묵시적 계약으로 가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조건으로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너 이사 가. 그러면 뭐 해줘야 돼요? 부동산비 물어줘야 되고 이사비용 줘야 돼요. 임차인은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묵시적 계약일 때, 정식 계약이 아니라 묵시적 계약일 때 3개월 전에만 얘기를 하면 주인한테 해주는 거 이사비용은 어차피 자기가 내고 가는 거지만 부동산 소개비는 물어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그거 안 물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꼭 얘기할 필요가 없고 안 하는 게 더 낫고 그냥 살다 주인이 얘기 안 하면 모른 척하고 가다가 내가 적당한 데 보고 괜찮은데 더 싸든지 더 좋든지 하는 데 있으면 3개월 전에 얘기해서 저 3개월 뒤에 이사 갈래요? 그러고 그냥 가시면 돼요. 따라서 그때는 뭐예요? 임대인이 그래 너 3개월 아니 2년 동안 더 살아. 내가 안 올려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몇 달 뒤에 이사 가려고 그러면 부동산 소개비라도 수수료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저거예요. 그건 뭐 다른 얘기 잠깐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대항력은 이제 그러는데 우선 변제권은 우리가 이거는 뭐 플러스는 아니고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예요. 이 위에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걸 우선권이라고, 아니 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를 해야. 우선 변제권이라고.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물권은 아니고 물권화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물권화한 것들이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물권화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확정일자를 받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은 이 대항력에다가 이 확정일자는 필요도 없어요. 소액 보증금. 서울에서는 2016년 3월 31일 기준 보증금이 1억 미만일 때 얼마까지? 3,400만 원까지 보장해 준다. 이러는데 여기에서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이 소액 보증금은 신문에 나듯이 그냥 1억 이하의 보증금은 다 보호해 주느냐? 아니에요. 선순위 건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 3월 31일 날 새집부터 건저당이 설정된 거는 새집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집에 건저당, 누군가가 건저당 설정을 해놓은 그 기준이 2016년 3월 31일 이후에 건저당 설정해 놓은 집은 1억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기 신도시나 예를 들어서 여기 잠실 5단지나 이런 것처럼 그게 1990년대 정도다. 그때는 얼마? 2천만 원이 끝이에요. 이 표가 법으로 딱 나와 있어요. 이게 2천만 원일 때 얼마까지? 7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1억에 3,4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순위 건저당 설정일자가 언제냐 하는 것을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전세로 가려고 하는 집에서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1984년 해봐야 지금 35년 전 거예요. 아직 재개발 안 들어간 데들도 있어요. 서울은 거의 들어갔지만. 그런 데는 300만 원에 300만 원 보상해요. 건저당이 그때 잡혀 있는 데는 내 보증금이 300만 원이라야 보상받을 수 있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없다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나라는, 아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먼저 보호된, 먼저 권리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후순위자가 먼저 신고한 권리에 대해서 침해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옛날에 집값이 지금 10억 가는 게 얼마 갔어요? 한 1억, 6, 7천만 원 갔단 말이에요. 또는 3, 4, 5천만 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300만 원, 500만 원 해도 그 금액이 컸던 거예요. 그걸 지금 10억짜리에 1억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꼭 이해를 하시고, 그때 이 대항력은 이제 세입자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세입자가 이런 부분들이 꼭 해야 지켜져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세를 사시든지 또는 거꾸로 세를 놓으시든지 할 경우에 특히 세 사실 때 이런 권리들을 다 확보해야 내 재산이 안정하게 보호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쪽이 되겠고요.